자, 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발명 특허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자,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발명을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해서 새롭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발명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낸 걸 뭐라 한다? 발명이라 합니다. 발명. 자, 여러분이 기술 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이 다 뭐다? 바로 발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한 게 뭐예요? 최근에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진건탑을 만들어라든지 고무줄을 이용해서 멀리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거 다 뭐예요? 지금껏 없는 걸 새롭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다 뭐다? 발명 활동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 다 뭐다? 발명 활동이다. 자, 그리고 자, 이 발명을 보호해주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 특허법이 있는데 이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뭐라고 하냐면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자연 법칙, 예를 들어 뉴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만류인력 법칙 있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기술 아이디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아이디어의 창작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중에서 뭐다? 고도한 것을 뭐라고 한다? 발명이라고 한다.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한다. 특허법에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 그 중에서 고도한 것, 수준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발명이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준이 높다, 낮다, 고도하다. 이 기준은 여러분 우선 그냥 이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생각하고 자,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수준이 높다 낮다는 우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뭐다? 특허법에 의하면 뭐다? 발명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특허법 1조에는 뭐가 있냐면 특허법 1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특허법 1조에는 특허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보시면 특허법 1조는 특허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특허법 목적은 뭐다? 자,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을 보호하고 발명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서 어떻게 기술 발전을 촉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뭐에 이바지한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뭐다? 특허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의 목적은 결국 뭐다? 산업 발전이 목적이다. 산업 발전 목적. 여러분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뭐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다?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잘 살 수가 있죠. 자, 이게 특허법의 목적이 되겠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다음에 발명 문제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발명 문제 다 같이 보면 자, 어떤 배가 있는데 이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셉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침몰하겠죠. 침몰하는데 이 배에 물이 샜을 때 이 물이 배에 안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할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어떻게 물을 막을 건가 할 때, 이 어떻게가 바로 뭐가 된다? 발명이 되겠다, 발명이 되고.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깜빡이가 보이는데 자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뒷차는 어떻게 합니까? 뒷차는 보통 급정거를 하면서 뭘 킨다? 이 깜빡이 비상 깜빡이를 킨다. 그런데 사고가 너무 갑자기 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가지고 비상 깜빡이를 어떻게 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급정거라든지 앞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비상 깜빡이를 자동으로 켤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으로 비상 깜빡이를 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문제에서 뭐다? 어떻게 자동으로 비상 깜빡이 켤 수 있을까? 이 어떻게가 뭐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뭐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게 뭐다? 바로 발명이 되겠다. 어떻게가 바로 뭐다? 발명이다. 자, 이 상황을 다시 쌤이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급제동 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을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운전자 자신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등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운전자가 비상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급제동 시 자동으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땡땡땡 하면 되는데 이 땡땡땡 이 방법이 뭐다? 이 땡땡땡 방법을 만드는 게 뭐다? 이 땡땡땡 방법을 만드는 게 뭐다? 발명이다. 이 땡땡땡 방법을 만드는 게 뭐다? 발명이다. 이 땡땡땡 방법을 만드는 게 발명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에서 뭐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정의하고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자 발명은 뭐다? 여기 보시면 발명은 뭐다? 발명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 기술적 아이디어가 바로 뭐다? 발명이다. 영어로 테크니컬 아이디어가 발명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어떻게 비상등이 켜지게 할 수 있을까? 자, 급제동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비상등이 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자동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인식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속도가 갑자기 변하니까 가속도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계를 이용할 수 있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속도를 이용하는 브레이크 밟는 속도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자동차 안에 보면 휘발유가 있겠죠. 휘발유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 휘발유가 어떻게 앞쪽으로 쏠리니까 이 유체 이동을 감지해가지고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가 다 뭐다? 발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문제를 캐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하나가 다 뭐다? 발명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도 발명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에 보면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화면을 밀어서 잠금하면 요 부분을 밀어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밀어서 잠금 해제는 삼성폰에는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방법이 없는데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방법 요거 발명 특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특허 명세서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장치에서 터치가 되죠.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장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시켜 잠금을 해제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냈어요. 자, 이러한 특허를 애플에서 내니까 삼성에서는 어떻게 했다? 뭘 만들어서 삼성에서는 패턴으로 해가지고 잠금 해제하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지문 인식도 있고 홍채 인식도 인식 등으로 해가지고 잠금 해제하는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발명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뭐다? 발명 문제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발견.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 문제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발견하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발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걸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명할 때 자, 첫 번째 뭐다? 발명할 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발명 문제를 인식 또는 발명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두 번째, 생각의 범위를 좁혀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발명할 때 가장 중요해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가속도계라든지 유체 이동이라든지 이런 생각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해결 방안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발명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문제인식은 우리 생활 속 불편한 점, 자, 그리고 어떤 물건의 결점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물건에 이러한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 하는 희망점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점이나 희망점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의 범위를 어떻게 좁혀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이걸 어떻게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로 내면 발명이 되겠다. 쌤 계속 했던 말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점을 해결하는 발명하고 희망열거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결점을 해결하는 발명에는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 발명이 결점을 해결하는 발명이 되겠다. 자,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 발명, 예를 들어 가지고 볼펜을 쓰는데 이 볼펜에서 잉크 찌꺼기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잉크 찌꺼기가 어떻게 안 나오는 잉크 찌꺼기가 적은 볼펜을 개발하면 이게 결점 해결 발명이 되겠고, 또 희망 발명. 이것도 뭐냐면 이러한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발명이 희망 발명인데, 이거는 어떤 물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발명하는 거, 또는 아예 어떤 기능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 가지고 발명하는 기능 생성 발명, 기능 추가 발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기능 추가 발명은 볼펜에 글을 쓸 수 있는 볼펜에 화이트가 달린 볼펜, 이렇게가 기능 추가 발명도 할 수 있고, 기능 생성 발명은 어떻게 아예 볼펜이 지워지는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발명하는 방법이 있겠다. 발명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결정 희망점을 생각해 가지고 발명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점 해결 발명할 때의 포인트는 어떻게 해라? 결점 해결 발명할 때 포인트는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의 범위를 좁혀라. 생각의 범위를 좁혀라. 자, 그래서 이 결점의 원인이 뭔지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배터리 발열과 폭발 문제가 큰데 이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해결하면 뭐가 된다? 바로 발명이 된다. 발열 나면 어떻게? 발열 나면 그 냉각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면 뭐가 된다? 발명이 되겠다. 원인 분석이 곧 뭐가 된다?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하는 게 곧 뭐가 된다? 발명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발명이 되는데 이러한 발명 중에서 좋은 발명은 어떤 발명이다? 좋은 발명은 어떤 발명이다? 좋은 발명은 어떤 발명이다? 좋은 발명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발명의 효과가 크고 비용이 작게 드는 발명이 뭐다? 비용이 작게 드는 발명이 뭐다? 좋은 발명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발명할 때 여유가 되면 경제적인 면도 생각하는 게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캔 뚜껑이 있습니다. 캔 뚜껑. 캔 뚜껑을 보시면 옛날에는 캔 뚜껑이 어떻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음료수를 마셨냐면 캔 뚜껑에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지렛대 원리는 자연 법칙이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뚜껑을 똑 해가지고 밖으로 떼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러니까 뚜껑 쓰레기가 나오고 뚜껑이 나온 부분이 날카로워가지고 최근에는 요걸 개선해고 어떻게 캔 뚜껑이 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이것보다 어떻게 비용이 더 작게 드는 방법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이거 똑 눌러가지고 안으로 열리게 해가지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캔 뚜껑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발명의 단계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문제점을 문제로 잘 정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점 해결 방법의 생각을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을 어떻게 발명으로 발전시켜라. 이런 단계로 발명을 하시면 되고 발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발명 문제점,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발견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관찰력을 키우시는지가 어떻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시 정리하면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여러분 회사 들어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찾고 그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 해결책에 대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이 있는가 없는가 선행 기술을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발명을 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으로 여러분 발명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새로운 스마트 TV를 개발하려고 할 때 여러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 상황 중에서 어떤 혼자서 음식점에서 스마트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가지고 그 상황의 문제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로운 시청이 어렵겠다. 그리고 시청 거리가 멀어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소리가 잘 안 들리겠다. 그리고 대화 상대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뭘 하면 된다? 발명을 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 자, 상황에서 문제점 해결책 선행기술 조사하면 되는데 자, 이런 거 할 때 규칙이 있다. 자, 이런 아이디어 낼 때 규칙이 있다. 첫 번째 동료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비판 금지. 첫 번째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 금지. 자, 두 번째 팔짱 금지. 다른 말로 반감 금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딴지 걸기 금지. 이거 첫 번째 비판 금지랑 비슷한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딴지를 걸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장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 우선 뭐다?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낸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진행자 팀장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아이디어를 내야지 됩니다. 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규칙을 지키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리고 이러한 발명을 한 다음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그 사람한테 그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허락해 주는 걸 뭐라 한다? 특별히 너의 아이디어에 대한 걸 허락한다 해가지고 이걸 특별히 허가한다 해서 뭐라 한다?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특별히 너에게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허락한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 한다? 특허라 한다. 특허. 자, 특허라는데, 자, 특허를 독점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다?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을 특별히 허락하는 이유는 뭐다? 자, 뭐냐면, 발명, 기술 공개를 통해서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아이디어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고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독점을 허락하는 거다. 다시 말해가지고 기술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연구 의욕을 고취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더욱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특허의 목적이다. 그래서 특허를 내면 이게 어떻게 돼요? 특허를 내면, 다른 말 특허를 출원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우리 경쟁 회사한테도 모두 공개가 된다. 언제?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그래서 특허를 검색하면 특허 출원을 한 출원 번호, 특허를 공개하는 공개번호, 그리고 특허를 등록한 등록번호가 있는데 특허 발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 선행기술 검색에서 나온다. 그래서 선행기술 검색에 나오기 때문에 특허 발명, 특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 다른 말로 특허 명세서, 나와 있는 기술의 특허 명세서를 보고 내 기술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점을 개선하고 부각시켜야지만 뭘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허를 살펴보면 특허를 냈다고 해서 모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를 받지 못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고 특허 등록 번호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거는 출원 번호만 있고 어떤 거는 출원 번호랑 공개 번호만 있고 어떤 거는 출원 번호, 공개 번호, 등록 번호 모두 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출원 번호 쭉 있는데 출원 번호, 공개 번호, 등록 번호 쭉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 10으로 시작하면 이게 뭐다? 요거는 특허다. 20으로 시작하면 작은 발명 실용 진안이다. 30으로 시작하면 뭐다? 이건 디자인이다. 40으로 시작하면 상표다. 라는 거 여러분 번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허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발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인식인데 특허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게 나보다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해가지고 또 내 아이디어가 기존 아이디어보다 개선점이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해서 어떻게 특허를 내야 한다. 자, 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인식이고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선행기술이다. 선행기술 조사다. 그런데 이 선행기술 조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키프리스라는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가 있죠. 키프리스에서 시작한다.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다르게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특허만 낸다? 특허로만 낸다? 내 발명 아이디어 특허로만 낸다? 아니다.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 재산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가 여기 연필이 있습니다. 근데 연필은 동그란 형태라 가지고 책상에 자주 굴러 떨어진다. 그래서 이 연필을 어떻게 각을 내어서 책상에서 구르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발명을 하려고 하는데, 발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품을 예쁘게 삼각형으로 연필을 만든다든지 사각형으로 연필을 만든다든지 육각형 연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뭐로 등록한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디자인권으로 출원하고, 제품 이름은 어떻게 앙구르지라고 해가지고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삼각형, 사각형 해가지고 내가 발명 아이디어가 있을 때 특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디자인이라든지 상표라든지 새로운 지식재산권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자, 다시.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기술 특허만 생각하지 말고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등 다양한 지식 재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식 재산을 살펴보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재산권? 산업 재산권. 그리고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그리고 이 둘로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새로운 지식 재산을 뭐라 한다? 진지식 재산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뭐를? 지식 재산권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는 뭘 보호한다? 발명을 보호한다. 실용신화는 특허랑 본질적으로 같지만 작은 발명, 고안을 보호한다. 고안을. 그리고 물품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건 뭐다? 디자인. 내 물건의 이름을 보여주는 건 뭐다? 상표. 이렇게 특허, 실용신화, 디자인, 상표 요 네 가지를 뭐라 한다? 산업재산이라고. 요거는 목적이 뭐다?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쓴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문화와 관련되는 걸 보호해주는 권리는 뭐다? 저작권이다. 저작권. 그리고 이 둘로 지금 보호하기 애매모호한 것들은 뭐로 보호된다? 신지식 재산권으로 보호하는데,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라든지 반도체 배치 설계,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 있지. 이건 특허로 등록 안 했죠. 영업비밀로 지금 꼭꼭꼭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재산으로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하시고, 자, 특허와 실용신화는 본질적으로 어떻다? 같다. 본질적으로 같다. 특허와 실용신화는 본질적으로 같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다? 특허는 보호기간이 어떻다? 20년. 실용신화는 10년. 실용신화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기술 아이디어의 창작을 보호해준다. 그런데 특허는 뭐다?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 기술 사상 창작이라서, 자, 그래서 어떤 물품의 새로운 방법, 용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건의 생산 방법 같은 것은 특허로는 출연할 수 있지만 어떤 새로운 방법, 용도 발명 이런 건 특허로는 출연할 수 있지만 실용신화는 출연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실용신화는 뭐다? 실용신화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이니까. 그래서 특허로 어떤 물건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용도 이런 거는 뭐다? 특허로는 받을 수 있지만 실용신화는 받을 수 없다. 한데 여러분이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용신화 특허, 여러분 발명 아이디어 있으면 요거 두 개 중에서 뭘로 등록하겠습니까? 출원하겠습니까? 하는 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특허로 받는 게 폼이 나니까 여러분 특허로 받으시고 하십시오. 특허와 실용신화는 우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특허법에서 발명은 뭐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 수준이 뭐다? 수준이 높은 거를 말한다. 수준이 높은 걸 말하는데 자연 법칙 그 자체는 발명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자연 법칙 그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유인력 법칙, 뉴턴 법칙 이런 거는 특허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로 그 자체는 뭐다? 보호받을 수 없다. 방법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연 법칙이 위배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기가 영구적으로 영원히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엔진 이런 거 연구기관이라는데 이런 거는 자연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배되죠. 이런 거는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기술적 사상, 기술적 아이디어에는 뭐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용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압약이 있는데 이 약을 당뇨병 환자한테 쓰니까 당뇨병이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이 약을 뭐 어떻게 혈압약에서 당뇨약으로 특허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걸 뭐다? 용도 발명이랍니다. 이런 것도 발명이 됩니다. 용도 발명. 자, 그래서 자, 특허 명세서를 보면 쭉 살펴보면 청구항 쭉 보시면 송수신 마이크, 헤드폰, 동시, 다량, 동영상, 카메라, 한글, 영어, 언어, 산소, 뭐 무술, 인공지능, 검도, 요가, 동작 등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발명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허로 등록받을 때 특허로 받을 수 있는 발명 특허 등록 요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허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 4가지가 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이 발명 아이디어가 산업에서 이용 가능한가? 자, 다른 말로 이 아이디어로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한가? 공장에서 생산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다? 산업에서 실제 이용할 수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은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을 등록해버리면 그 등록한 사람만 치료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 못 쓰면 사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수술법, 치료법은 특허로 등록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한다? 뭐 수술기구라든지 약이라든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로 등록합니다. 자, 그리고 특허 등록 요건 두 번째, 신규성. 이게 기존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해가지고 있으면 특허를 못 받고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신규성이다. 자, 세 번째, 진보성이 있는데 진보성이 뭐다? 이 특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진보했냐, 발전했냐가 진보성인데 이 특허 심사할 때 가장 애매모호한 게 진보성인 것 같습니다. 진보성. 요거는 우선 놔두고 자, 마지막으로 특허는 선출원주의라 해가지고 특허를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발명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특허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발명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먼저 어떻게 해라. 먼저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허를 먼저 출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발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문제 인식 후 어떻게 해라? 생각의 범위를 좁혀서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좀 쳐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명을 특허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다양한 지식 재산으로 생각해가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특허 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선행기술조사 가장 중요해서 선행기술조사 철저히 해라. 이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발명 특허 관련되는 거 또 다음에 또
뭐 선행 특허 정보 검색이라든지 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뿅.